안녕하십니까, 일렛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지난 주말에 했었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거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아서 아마 3일치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상승 거래가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요. 아직은 하락 거래가 더 많은데 몇 달 전에 비해서, 몇 달 전에는 하락 거래가 막 5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6대4, 5대3, 5대4 요 정도로 거의 삐까삐까할 정도로. 그런데 지수는 계속 하락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하락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네, 미리 많이 빠진 송파구나 뭐 경기도 이쪽 지역은 반등하는 거래가 나오는데, 문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지, 지금은 거래가 안 됐던 아파트들이 몇 억씩 빠져서 또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게, 모든 자료는 오늘 방송에 사용할 자료고, 이거 엑셀 작업하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진짜. 알지브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브로마이드 신청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참조하셔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 300년, 한국 100년 브로마이드 대형입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지난 주말에 방송할 때 2월 8일까지 그 거래된 게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마 토요일 날 오전에 방송했을 거예요. 근데 금요일, 목요일은 신고가 안 됐어. 그러니까 토요일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에 거래돼 갖고 신고된 게 2월 8일 수요일자예요. 자, 그때 거래고요. 오늘 딱 다운받아 보니까 토요일 날 거래된 게 오늘 아침에 신고됐어요. 즉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거래된 거는 신고되진 않았어요. 보통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빨라도 2, 3일 있어야지 신고하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수요일, 토요일, 수토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이세요? 자, 수요일 날 있다가 토요일 날 조금 빠지죠. 자, 여러분들 노안인 걸 제가 또 뻔히 아니까, 제가 노안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 자, 수요일, 토요일. 왜 안 나와? 다시. 수요일, 토요일. 여기 미세하게 빠지는 거 보이세요? 수요일, 토요일. 즉, 최근에 반등을 엄청 했다고 그러는데, 월 중에 반등했다가 월말에 다시 빠졌어요. 물론, 여기는 한 보름 넘게는 아직 신고될 게 남았죠. 이거 1월달 거. 2월달 거는 신고되는데, 신고되는 족족 하락 거래야. 즉, 1월달에는요, 상승 거래가 좀 더 늘었어요. 그래도 지수는 하락이야. 왜? 100원 빠지고 100원 오른 게 여러 개인데, 10개가 100원씩 올랐는데 7개가 200원씩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10개가 오른 게 그러면 1000원 올랐죠. 100원씩 올랐으니까. 근데 7개가 200원씩 빠지면 1400원 빠졌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400원 마이너스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거래는 미미하게 찔끔찔끔 5억 빠지고 1억 상승, 뭐 6억 빠지고 3천만 원 상승, 이렇게.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게 갑자기 5억씩 6억씩 빠져서 또 신고가 되거든. 지금 거래 안 되는 아파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파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 아파트는 안 빠졌어요. 착각한다니까. 호가는 5억씩 싸게 나와 있는데, 그건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거래가 안 된 거는 그건 인기가 없는 거야. 그나마 빠지면서 거래되는 건 그나마 인기가 있는 거예요. 대기 매수자들이 입질이 있는 거라고. 자, 다시 볼게요. 수토. 자, 이거를 제가 실거래가 엑셀로 하락 기간에는 하락한 거래만 보여드릴게요. 자, 강남구 C그룹입니다. AB그룹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C그룹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원 루체하임 5.2%, 단지가 5% 빠졌다는 얘기는 그 개별 평형, 신고된 평형은 한 15% 빠졌다는 얘기예요. 성원대치 2단지도 빠졌고요. 하락한 거래만 보여드릴게요. 강남구 D그룹에서는요, 개포주공 5단지 좀 빠졌고요. 청담자이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몇 개가 올랐냐면, A그룹 중에 하나, 둘, 셋, 4개가 올랐어요. 4개가 올랐고 하나는 빠졌어요. 올림픽 패밀리는 빠졌네. 1.6%. 근데 올라도 0.02, 0.03 이렇게 오르니까 별로 오른 것도 아니야. 올림픽 선수촌만 조금 많이 올랐네. 올림픽 패밀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송파구는 전반적으로 오른 게 더 플러스겠죠. 왜? 1.65 빠진 거 하나인데 1.75 플러스인 것도 있고 0.0 몇이라도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강동구 볼게요. 강동구 프라이어 팰리스 5.7%예요. 이게 단지 평형으로, 단지 전체로 5.7%지만 이 평형으로는 한 10몇 프로 빠졌을 거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있네요. 프라이어 팰리스 3억, 그러니까 114제곱짜리 44평짜리가
15억 9천에서 12억 9천으로 3억이 빠졌어요. 18.8% 빠졌죠. 그런데 단지 평균으로는 5.7%밖에 안 빠졌어. 왜 그래요? 다른 평형은 제로로 계산이 되니까. 명일 솔벤이 올랐네. 1.1% 올랐네. 그러면 이렇게 올랐으면 강동구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지. 하락한 게 훨씬 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제 A그룹만 보면 그렇지만 하락이 더 훨씬 크잖아. 그 다음에 암사도 이거 방금 나온 거고요. 고덕동에 배재현대가 14.5% 빠졌어. 근데 이 배재현대는 단일평형이에요. 단일평형. 그러니까 그 평형이 14.5% 빠졌으면 단지 전체도 당연히 14.5% 똑같이 빠졌겠죠. 그 다음에 천호동에 신동아 파밀리에 3.2% 빠졌고, 그 다음에 양천구에 2개가 빠졌네. 목동 10단지 1.6%, 신월 시형 1.9%. 그러니까 단지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평형은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양천구 B그룹입니다. B그룹 중에 오른 것도 있어요. 목동 12단지 0.6% 올랐어. 목동 4단지 0.2% 올랐어. 그런데 목동 8단지는 5% 빠졌어. 자, 그러면은 양천구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가 훨씬 크지. 올라간 건 0. 몇 프로 올랐는데 하락한 거는 5%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이게 더 큰 거라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중에 이편화 신촌 2.2% 빠졌어요. 근데 남산타운은 0.5%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여기서 보면 영등포 프로지오가 또 15.8%나 빠졌네. 영포 이거 시가총액 큰 아파트 아니에요? 별표 있는 거 보니까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드네. 그러니까 대단지일수록 하락 폭이 커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여기 신길 레미안 S 이거는 0.6% 플러스 났네. 자, 이번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C그룹 보면 화곡 우장산 롯데캐슬 0.9% 빠졌고요. 노도강 B그룹 보면 상계주공 16단지 올랐어요. 5.1%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상계주공 14단지는 10.8% 빠졌어. 그 다음에 4단지는 1.2% 빠지고 1단지는 1.4%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노도강 C그룹에 보니까 창동주공 3단지 0.4% 빠졌고요. 도봉 한신아파트 7.9% 빠졌고요. 창동주공 17단지 6.2% 빠졌어요. 그리고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B그룹 보면 전동 크래시 7.2% 빠졌고요. 장안 홈타운 1단지 2% 빠졌고요. 답심리 레미안 0.3% 빠졌어요. 오른 것도 있어요. 휘경 주공 1단지 0.4% 올랐어요. 이게 단지별로는 이렇게 보세요. 전동 크래시 59제곱짜리가요. 12억 2천에서 9억으로 빠졌으니까 3억 2천 빠졌어요. 프로티지가 몇 프로야? 마이너스 26%예요. 그런데 단지 평균으로는 7%밖에 아니라고. 왜? 다른 평형은 제로로 계산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항상 단지 평균으로 계산하고요. 경기도 과천에서 과천주공 8, 9단지가 3.7% 하락했고요. 경기 일산에서 일산 강촌 라이프 마이너스 7%, 그다음에 부천 중동에서 미리네 1, 2단지 0.6%, 중동 보람 아주아파트 3.5%, 그다음에 군포 3본에서 경기도 지역입니다. 3본 레미안 하이스트인가 뭐 2.7%.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게 수요일, 토요일 좀 확대해서 보면 수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지수는 야금야금 빠진다고. 수요일 날은 263.96이었어 최종 종가가. 근데 지금은 63으로 빠졌잖아. 0.3% 정도 3포인트 빠졌잖아요. 그쵸? 그럼 0.1% 정도 빠진 거게 되겠죠. 한 0.15% 정도. 자, 지금까지 봤고요. 이거를 종합한 게 이거예요. 1년 동안 매일매일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승거래가 늘어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게 상승거래고 요게 하락거래입니다. 그의 차이가 진한색 파란색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10월, 11월, 12월 보면은요. 상승 하락의 누적 차이가 하락이 훨씬 많죠. 하락이 훨씬 많죠. 근데 지난달에는 하락이 늘다가 줄었어. 그러니까 거의 삐까삐까야. 그런데 지수는 빠졌죠. 자, 이번 달 어때? 이번 달도 상승거래랑 하락거래랑 봤을 때 하락거래가 조금은 많어. 아무리 반등을 해도 그래도 하락거래가 좀 많더라고. 그런데 지수는 계속 빠져. 아직 뭐 많이 남았죠. 한 달, 열흘 남았어, 신고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요, 거래가 막 느는 거 보이죠? 까만색이 거래 수급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요, 요 파란 거는 부동산원 전세 수급 지수 반등하죠.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잖아.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도 살짝 반등하죠. 근데 이 반등이 100을 넘는 건 아니잖아. 70이야 70. 60에서 70 된 거는 덜 나빠진 거죠. 선생님이 10대 때리다가 7대 때렸어. 그러면 세대 덜 맞았다고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7대는 맞았잖아. 기분 나쁘지. 마찬가지예요. 매수자가 전에는, 그러니까 매수자가 60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70명으로 늘었어. 즉 매도자가 140명이었다가 130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기분이 막 좋은가요? 막 상승할 것 같아? 매도자가 줄은 거지. 매수자가 더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매수자는 70이라고 그러면 130명은 팔려고 그러고 70명은 살려고 그런다고. 그게 10명 정도 약간 위로 올라간 정도야. 그러니까는 하락이 둔화가 된 정도지 뭐 막 플러스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10대 때리다가 7대 때리면은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7대도 아파. 그게 역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10대 때리던 선생님이 7대 때리다가 나중에는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지. 아이 농담이에요. 하극상도 아니고.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한자 선생님 있으세요. 한자 선생님. 약간 약간 우리끼리 별명이 사이코라고 그랬어. 사이코. 성격이 괴팍해 갖고 한자 숙제 안 해오잖아요. 안 해오잖아. 그러면 본인이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종아리를 올려. 그리고 때리래. 와. 근데 솔직히 어느 악한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때리라 한다고 선생 종아리를 때리겠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가 없어. 한자 10번 쓰기 있거든요. 그걸 다 해와. 왜? 차라리 학생이 맞는 거는 괜찮아. 우리 맞는 게 이력이 낫거든. 엉덩이도 딱딱해졌어. 허벅지도 딱딱해지고. 근데 그 선생님은 자기를 때리래. 아유 참나.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진짜 지금. 요즘 애들은 때릴걸? 우리 큰놈은 괜찮은데 둘째 놈. 어떤 위험한 놈이야.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어디 나와라. 네. 자, 지금 보시면 작년 9월 달부터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었어. 폭락을 해. 하다가 찔끔 정지한 거야. 정지. 여기도 보세요. 끌끔 하다가 용인수지 반등했네. 여기 수원 광교 반등하네. 해남이 아니라 과천 반등하네. 근데도 빠지는 것도 있네. 이렇게 빠지는 것도. 분당도 이렇게 다 빠지잖아요. 즉 폭락을 하다가 하락이 완화가 된 거야. 왜? 그전에는 50개 하락, 40개 그러니까 50개 하락, 20개 상승 이랬는데 이제는 40개 하락, 35개 상승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바뀐 정도야. 하락은 계속 하락을 해. 물론 지역별로 플러스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줄고 있다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달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이 넘게 빠졌지. 재작년 9월부터 빠져가니까 1년 몇 개월 빠졌잖아. 재작년 9월에 상투치고 지금 2월이면 1년 한 3, 4개월 됐죠. 그럼 1년 3, 4개월 동안 폭락을 했으면 반등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걸로 대세가 반등했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두 달 반등했다가 또 빠진다니까. 근데 지수는 별로 반등을 못할 것 같아.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지역별로는 반등한 아파트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지수 전체적으로는 별로 플러스 날 것 같지가 않아. 왜? 아직 거래가 안 되던 게 다른 아파트가 워낙 폭락했다가 반등할 때 거래 안 되던 것들이 어이구 다행이다. 물 들어올 때 팔자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 매도 물량이 그전 같았으면 5억을 떨어뜨려서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막 들어오니까 3억, 4억만 낮춰도 돼. 그러니까 1, 2억 정도 덜 손해보고 파는 거야. 그거는 어쨌든 하락은 하락이잖아. 그런 거래가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온다니까. 좀 전에 강동구 프라이팬리스 1년 동안 거래가 없다가 어제는 34평이 폭락 5억 빠졌고 오늘은 44평이 4억인가 빠졌다고. 근데 그 전보다는 호가가 올라가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폭락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대 그래프를 봐도 지난달까지는 하락이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은 서울은 이제 막 거래가 됐지만 이제 아직 상승은 없어. 송파구 0.03% 플러스네. 어이구 강남구 0.01% 플러스. 이게 플러스냐 이게. 근데 경기도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용인수지 반등하고요. 과천 반등하고요. 생각해요. 과천 지난달에 7.5% 빠졌는데 이번 달에 0.6% 상승이야. 하락의 10분의 1 정도 회복하는 거야. 이게 뭐야. 수원 강교는요. 지지난달 몇 달 동안 폭락을 했다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1.5% 이번 달에 1.9% 그러면 엄청나게 오른 거 같죠. 아니 300원 빠지고 지금 30원 오르는 거라니까. 근데 경기 하남은 지난달도 빠지고 이번 달도 와장창 빠지네. 왜 그래요?
송파구가 먼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강동구가 먼저 많이 빠졌죠. 강동구 이번 달은 안 빠져요. 근데 하나면 이제 빠지잖아. 항상 두세 달에 텀을 두고, 여러분들 송파구 먼저 한두 달 폭락하기 시작할 때 강동구 안 빠졌었어. 그냥 눈치 보느라고 뭐지? 그러다가 송파구가 한 두세 달 빠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강동구가 폭락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강동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송파구로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파구 워낙 폭락하니까 아이고 5억 싸게 사니까 내 아파트 4억 싸게 팔아도 되는 거야, 강동구를. 근데 그 4억 싸게 사니까 하남을 3억 싸게 팔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도미노식으로 전염이 되더라고. 그 부동산원과 KB의 주간 매매가 지수는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늘죠. 이 낙폭이 줄는 게 여러분들 이게 상승이 아니야. 낙폭이 줄는 거지. 이거를 그래프로 원데이터로 보면 이거예요. 이거 폭락을 하다가 살짝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벌써 뭐 3년 전에 주가 다 깼잖아. 이거 3년 전에 다 깼잖아. 이게 낙폭이 줄는 거지 상승이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매가 하락률이 줄어.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니까. 하락이 덜 완만하게 하락하는 거지. 급하게 하락하다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해지고 이거예요. 2차 하락이 시작한다니까 조만간에. 거래는 지난 1월 달에 1170건이에요. 아마 한 두세 달 600건 된 적도 있잖아요. 거의 더블 날 거야. 그런데 왜 하락하지? 거래가 늘 때 던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전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팔래야 팔 수가 없었어. 근데 미리 빠진 아파트들이 뭐 5억 1천만 원 1억 정도 반등을 하니까 거래 안 되던 아파트들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때 5억 싸게 팔 거를 뭐 4억 5천 4억 이렇게 덜 빠지게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늘고 있는 거라며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몇 달 전에 거래가 늘면은 그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웃기지만 거래가 늘면 더 폭락한다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지난달 폭락 1월달 폭락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게 실거래가 계속 빠지잖아 이거. 근데 뒤늦게 빠지는 게 KB나 부동산원의 그 주간 매매가 지수나 전세가 지수죠. 근데 그 전부터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요.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갈 때도 KB나 부동산원의 주간 데이터가 올라갈 때도 전세 수급 지수 빠지고 있었고요. 매매 수급 지수 빠지고 있었다고. 이런 걸 다이버전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뒤늦게 빠진다고 뒤늦게. 근데 이제 매매 거래는 좀 이렇게 좀 늘어요. 전세 수급 지수 늘고 매매 수급 지수 좀 늘어요. 원래 이 정도 됐다고. 이 정도 올라갈 때는 이 정도 됐다고. 근데 지금 와서 바닥을 박박 끼다가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매 수급 지수가 올라간다 아니다. 거래 수급 지수가 매매 거래 동향이나 전세 거래 동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게 많이 팔고 있는 거야 지금. 그나마 덜 싸게 파는 거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니까 91년 상투와 2006년 말 상투와 지금의 상투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개국 12개 단지를 80년대부터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이제 막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니까. 이때는 8년 빠졌고요. 이때는 6년 빠졌어. 이제 1년 빠졌다고. 최소 2년은 빠져야지 잠깐 반등했다가 또 빠지지. 경기도 11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 보세요. 과천 반등하는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과천 반등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원 광교 반등하죠. 그 다음에 경기 광명 반등하죠. 용인수지 반등하죠. 아니 이렇게 폭락하다가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V자고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하다가 이렇게 또 빠진다니까. 과거에도 그래서 과거에도. 자, 추정 60년부터 추세를 다 그림에게 다 들어맞거든요. 요런 게 나중에 이걸로 저점을 잡을 겁니다. 계속해서 엘리엇 아사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빠져야 돼요. 엘리엇 파동으로도 여기까지는 빠져야 돼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폭락이 이명박 정부 폭락과 김영삼 대통령 폭락이 상당히 비슷하다. 보수 정권이 되면은 아파트가 폭락을 했고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노태우 대통령은 진보 정권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근혜 대통령도 진보 정권 맞고요. 보수 정권은 김영삼 정권,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여기서 희한한 거 어떻게 노태우 대통령이 진보 정권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진보 정권이지? 4년 내내 올랐어. 탄핵될 때까지도. 어쨌든 재밌죠? 네.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를 폭락시킨 주범이 누구였어요? 15년 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희한하죠. 당선되고 4개월 있다가 상투 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하락이 멈추려면 이 보조지표들이 돌아서야 된다고. 이거를 아사모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파트 올 연말에 안에는 사야 될 분들은 아사모에 모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지표를 가지고 시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낙폭은 피보나치 계수로 볼린지 밴드로 파라볼릭으로 시점은 이렇게 스타캐스틱 RSI 소나 코포코에는 기술적 지표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상승 거래는 늘어나도 지수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워낙 급하게 4, 5억 빠졌으면 1, 2억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2차 폭락을 기다린다고 그런 아파트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마치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하락기를 내리는 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